aquí lo espera Miraflores. No se tarde en llegar, cobarde. And he wasn't able to make it to the door because our guys were so fast. It was a very thick door. It was a very heavy door, but he was unable to get to that door. Good night. Happy New Yea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해서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마약 밀거래 단죄가 명분이었는데 석유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제사회는 충격입니다. 이 소식부터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정말 전격적이었습니다. 고 기자,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였고 잠자던 마두로 대통령을 침실에서 바로 체포했어요. 네, 확고한 결의라는 이름이 붙은 작전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한 F-35 등 한 150여 대 공군기 투입해서 공습 진행했고요. 방공망 및 전력도 사이버 첨단 작전 기술을 통해서 무력화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미군의 사상자는 제로, 0명이었고요. 네. 다만 이쪽 베네수엘라 쪽 군인 민간인 한 40여 명, 또 일각에서는 한 80여 명 정도가 숨졌다라고 합니다. 네. 델타 포스원들이요, 3분 만에 침실에 있던 마두로 대통령을 데려왔다라고요. 네. 총 작전 시간이 3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13년 통권 절치가 사실 3시간 만에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뭐 은신처 침투 5분 만에 거의 생포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사실상 미국의 손바닥 아니었습니까? 네, 이 작전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습니다. 다만 당일날 그 언론 브리핑에서 나왔다시피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작전 수행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네. 그리고 그걸 시도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따지고 볼 거는 2일날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특사가 이제 회견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건 비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불과 4시간 정도가 지나가지고서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경고다, 엄중한 경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 3가지 주제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마약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약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거는 코케인이 주로 마약이 되고요. 중국과 관련된 건 잘 아시다시피 펜타닐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마약이란 명분은 사실 그렇게 명분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펜타닐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멕시코, 중국, 카나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한 게 이제 석유인데 석유는 사실상 베네수엘라가 지금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상당 부분 에너지의 다각화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석유도 명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얘기한 서반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건 과거의 멀로주의 그리고 루즈벨트의 멀로주의에 대한 부칙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그걸 재확인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이제 보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소식 보고 많은 분들 놀라셨는데요. 지금 압송되는 마두로 대통령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SNS에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인데요.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생수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귀가 다 가린 모습입니다. 심야에 이웃수도 한복판을 군대가 기습해서 해당국 지도자를 지금 생포한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국제사회 반응이 엇갈립니다. 네. 어제저는 약간 이런 비인륜적인 통치를 종결시켰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가 한밤중에 들어가서 체포한 모습, 게다가 수갑을 차고 있는 어떻게 보자면 굴욕적인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라는 점에서 이게 과연 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을 한 것이냐, 한 국가의 독립적인 권력을 인정한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약간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국제법으로도 약간 논란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아까 화면에서 보셨는데 좀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는 마두로 대통령이 뉴욕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 모습 또한 백악관 X에 공개를 했는데요. 가면서 아까 처음에 화면 보셨듯이 해피 뉴 이어라고 네네. 말했어요. 굿낫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아니면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인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백악관이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 바닥에 마약 단속국 뉴욕 지부를 뜻하는
DEA 보시죠. 네. NYD 이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의도된 거라고 서로 양쪽 다 의도된 것 같다는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만약에 뭐 뭔가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런 걸 보이면 네. 사실 마두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마약 단속국이라는 그게 딱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한 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심각한 마약 문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에 마두로 대통령이 주범이었다라는 거죠. 그 주범을 압송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명분으로 네,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체포를 네.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수감된 뉴욕 구치소 악명 높더라고요. 네, 거기 뭐 웬만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꽤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네. 많이 수감돼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마련된 구치소고요. 네. 상황이 좀 열악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죄해야 된다는 성격을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뭐 네. 뉴욕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혹은 마이애미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재판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베네수엘라 과도기에 통치권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And it has to be judicious because that's what we're all about. 나라를 운영하겠다. 영어로 ru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상적인 체제로 이제 이행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부대통령인 상황이 지금 미국의 입장과 좀 다른 그런 결이 다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대통령이 마치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선 정권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겠다라는 걸 의도하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 내의 모습과 야당과의 관계도 상당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런이라는 표현은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운영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앞으로 베네수엘라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어떤 반미적인 성향을 미국이 이제 주재하겠다라는 특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야권이 지금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네.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세력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도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마두로 대통령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반미 인물, 버스 운전사 출신이라고요? 네, 그 아버지가 석유기업 노조 지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카라카스 지하철공사 노조 창립을 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친의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2년 쿠데타 시도로 차베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때 차베스 전 대통령을 도우면서 정계에 들어섰습니다. 네. 차베스가 대선에 승리하니까 승리하면서 99년 집권하니까 마두로가 국회의장, 외교장관, 부통령 등 잇따라 역임하면서 2인자로 올라섰습니다. 23년 3월에 차베스 전 대통령이 이제 암으로 숨지니까 그 이유를 승계한 겁니다. 그래서 차베스를 흉내내면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차베스 정부에는 훨씬 못 미친 성과를 냈는데요. 극심한 차이를 빚었던 건 뭐냐? 바로 유가였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도 포퓰리즘을 팔 때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에는 유가가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조금 그래도 넉넉했었는데 사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는 이 유가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재정은 포퓰리즘 때문에 팍팍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빈곤율이 베네수엘라 빈곤율이 무려 82%에 달할 정도로 네.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는 망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 6살 연상 영부인도 같이 체포가 됐는데요. 국회의장, 법무장관도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 레이디 맥베스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셰익스피어 희곡 맥베스에 나오는 인물인데 왜 이런 얘기를 듣는 건가요? 그 셰익스피어 희곡 맥베스에서 보자면 이게 그 레이디 맥베스, 그러니까 남편으로 하여금 왕을 살해한 뒤에 권좌에 오르게 하는 등 그러니까 뒤에서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맥베스 부인처럼 강인하고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레이디 맥베스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조 네. 활동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한 사례인데 반해서 이
그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변호사로 시작을 했어요. 집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쿠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조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첫 여성 국회의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법무장관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을 정도로 차버스 정권에서 입법과 사법 권력 모두를 경험한 마쿠의 실력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후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마약입니다. 그런데 석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take back the oil that, frankly, we should have taken back a long time ago. A lot of money is coming out of the ground. We're going to get reimbursed for all of that. 오래전에 되찾았어야 할 석유를 되찾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건 좀 시간을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99년도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석유를 국유화를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이제 빈손으로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그러니까 암으로 죽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국유화되고 거기에서 포퓰리즘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를 무료로 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지금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차베스의 어떤 정신 그리고 정치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들을 모두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서 고란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석유값이 하락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갖고 그렇네요. 있지만 세계 원유 사실은- 매장량 1위 국가.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산량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세계 1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이 상당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다각화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한 어떤 국제적인 지위는 하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 다시 우리 기업을 찾아야 되고 석유에 대한 주권을 확립해야 된다. 이거는 비단 올해 말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석유값 안정, 그리고 물가 안정, 그리고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부합시키기 위해서라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확고한 어떤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럼프 석유 대통령 석유값을 이제 뭐 석유공사를 이제 회사들을 보내가지고선 석유값을 장악을 하겠죠. 일단 석유값이 올라가지 않게끔 통제를 해야 될 네.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친미적인 성향을 띠도록 전환을 시키는 그런 레짐 체인지의 모습을 유도를 할 겁니다. 이미 콜롬비아 같은 국가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그 마두로 대통령의 전격적인 이송 같은 경우에는 네. 충격과 공포거든요. 아하. 이런 충격과 공포라는 것은 네. 남미 국가들에 대한 그래서 서반구를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역시 중국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과도 관계 있고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다만 이 석유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석유하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석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경질유고 베네수엘라는 중질유거든요. 그래서 석유에 대한 명분도 역시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남미 쪽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수출의 한 80%가 지금 중국.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이랑 이 얘기군요. 중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온당치 못한 정권을 레짐 체인지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한 단절, 그리고 단죄라는 거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더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로주의와 관계가 있다. 외부 세력이 미국의 뒤뜰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일 날 중국의 어떤 대사와 면담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러한 작전을 실행한 것도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영향력 그리고 경고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는 국제 유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뭐 예상도 나오고는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나요? 단기적으로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유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가가 안정 국면에 들어설 거다라는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자면 미국이 이른바 이제 경질유라고 하는 셰일 혁명을 통해서 얻은 미국 자체 원유가 있고요.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얻은 중질유, 이제 유전의 이제 종류도 다각화를 했고 그다음에 충분한 유전을 확보한 겁니다. 만약에 예전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한테 원유 가격을 흔들렸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 원유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 오히려 미국이 필요하면 밸브를 열어서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고요. 네. 생산이 너무 과잉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생산을 줄이는 식으로 해서 유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교역 자체도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베네수엘라 수출 비중이 0.01%예요. 뭐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네. 있고요. 아까 유가 관련돼서 다만 단기적으로 아까 베네수엘라 석유의 대부분이 중국이 사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이른바 이제 원유 공급로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와 경쟁하는 두바이 시장에서 원유를 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바이유 가격은 조금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베네수엘라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 베네수엘라 주변 국가들이 남미 국가들이 약간 긴장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모두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남미의 이러한 국가들이 하나의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보여질 겁니다. 역시 마약과 관계돼 있고 석유 가격과 관계돼 있고 그리고 반미적인 성향을 띠면서 친중적인 성향을 띠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쿠바, 콜롬비아에 대한 경고성 그런 일종의 멘트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그 멘트치고는 강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충격이라는 거는 일국의 어떤 대통령을 잡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국제법이 지금 형성되어 온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갖고 있던 규범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석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미적인 국가들은 이 문제를 찬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개의 국가들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제 미사일로 답했어요. 네,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네, 북한은 뭐 늘 그렇지만 한중 간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미사일을 쏩니다. 더군다나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어떤 존재감, 자칫 잘못하면 레짐 체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려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별다른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